40살짜리 선수와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 B클럽은 유럽 전체를 통틀어 우리 레알뿐이고 그 중에서도 모드리치 자네에게만 가능한 일이란 거 알지? 동갑내기 호날두 역시 레알 복귀를 원하고 있으며 페레스 회장님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셨지만 어디까지나 선수가 아닌 홍보대사로 돌아올 경우에만 베르나베우 입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오발롱의 호날두마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겨우 일발롱인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후배들의 본보기로 자네만한 선수가 어디 있겠나. 리그 우승 4번에 챔스 우승 6번, 거기다가 신기 입성에 진출할 수 있는 발롱도르까지 수상했음에도 가장 많은 나이에도 가장 성실하게 불협화음 한없이 축구에만 미쳐있으니 재능의 크기를 떠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모드리치 자네 아니겠나? 노력만으로 발롱도르 위너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드리치 선배가 워낙에 조용한 성격이다 피지컬이 좀 왜소해서 그렇지 패스, 드리블, 슈팅, 센스, 시야, 축구지능 사실상 육각형에 가까운 재능충이라 생각합니다만 당연히 재능도 무지막지한 선수지만 그 이상으로 노력하는 선수란 말이지. 40살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건 재능만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거 알지? 아무튼 정말 계약 연장이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화석이 될지언정 레알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역시 1년 연장이 최대겠죠?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팀의 상징적인 선수라 해도 30대도 아니고 40대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한할 순 없지 않겠나? 얘기가 오가고 있는 1년 연장 역시 필수적인 선제 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선제 조건이라뇨? 설마 뭐 흰머리나 주름살이 지금보다 많아질 경우 즉각 방출이라거나 불렀는데 한 번에 못 들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레알이 무슨 헌팅 포차도 아니고 나이 좀 들어 보인다고 쫓아내겠나? 자네가 선수 나이로 치면 틀딱 중에 틀딱이란 건 회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나? 틀딱이면 틀딱답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해줄 게 있단 말이지. 경기 외적인 부분이라면 트래블 우승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후배들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말씀인 거죠. 제가 좀 얌전한 성격이긴 해도 우승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이고 하니 일단 은바페는 당분간 외출 금지에 벨링엄도 여자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게끔 하겠으며 아니 전 어째서 단속 리스트에 빠져있는 거죠? 제가 이래봬도 클럽만 갔다 하면 백색의 홀란드와 흑색의 비니시우스 너희 둘이 클럽에 뜨면 순도 99.9%의 남탕으로 변한다던걸. 남성 팬들과 오롯이 춤만 추고 오는 거라면 경기력 하락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아무튼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상대팀에 대한 분석이다. 우리 레알이 8강 상대인 아스날에게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는 건 알고 있지? 챔스 우승만 15번이나 해봤던 레알이 챔스는커녕 유로파 우승 한번 못해본 아스날한테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고요? 놀랍게도 레알과 아스날은 0506 시즌 챔스 16강에서 만났던 게 전부이며 당시 앙리를 막지 못해 1무 2패를 기록하며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지. 하지만 이미 20년쯤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현재 아스날의 앙리는커녕 하베르트와 제주스까지 부상을 당해 미드필더 메리노를 스트라이커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오랜 시간 챔스는 물론 리그에서도 우승을 못하고 있다지만 3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2위에 올라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마침 모드리치 자네의 친정팀 토트넘이 아스날과 라이벌 관계이지 않던가? 제가 토트넘에서 뛰었던 시절 아스날의 약점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으며 그 시절에 있던 선수라면 아르테타 한 명에 심지어 선수가 아닌 감독이 되었으니 감독에게 정보를 캐낼 수 있다면 오히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 어린 나이에 감독을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고 심지어 우승도 못하고 있으니 같은 시대를 뛰었던 선수가 슬쩍 가서 몇 마디 건넨다면 그게 위로가 되며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고급 정보가 새어나오지 않겠나? 오랜만이야 테타 형. 어떻게 감독 생활은 할만하고? 횟수로는 3년, 나이로는 2살 동생인 네가 아직도 현역으로 경기에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했나 싶기도 하지만 내 나이에 나만한 감독도 없다는 거 알지? 알고 있고 말고 30대에 이미 FA컵 우승에 성공했으며 이달에 감독상만 8번이나 수상하지 않았던가? 비록 리그 우승은 아직이지만 사스날이라 불리던 아스날을 무려 2승까지 끌어올렸으니 프리미어리그 챔피언도 조만간이지 않겠어? 뭐 칭찬은 고마우나 2등도 충분히 잘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에겐 가장 괴로운 말이라 할 수 있지. 챔스 티켓은 물론이고 중계로 역시 우승팀 다음으로 많이 받긴 하지만 2등이나 20등이나 결국 똑같은 무관이지 않겠나? 2등이랑 20등이 어떻게 똑같은 무관이겠어? 일단 20등이면 입으로 강등을 당하기도 하고 그거야 뭐 그렇긴 하지만 적당히 3, 4등으로 챔스 티켓을 얻은 팀보단 우승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2등팀이 아쉬움은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지. 2등은커녕 12등도 못하고 있는 라이벌 토트넘에 비하면 행복지수가 10배는 높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우승하고 아스날이 그 어떤 우승도 못한다고 할지언정 다음 시즌에 거는 기대 역시 아스날 쪽이 크다고 보입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만약 그것들이 유로파라도 우승해봐 다음 시즌엔 챔스 우승을 하겠다고 설레발을 떨지 않겠나? 아무튼 간만에 만나서 반갑긴 한데 레알의 챔스 8강 상대인 아스날의 감독한테 에이스인 은바페까지 대동해서 무슨 일이지? 설마 입에 발린 소리 몇 마디 건네놓고 정보를 훔쳐가려는 건 아니겠지?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축구계 성인 군자라 불리는 모드리치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저 이번 경기가 아스날 홈에서 열리기도 하니 하루 일찍 넘어와서 테타 형 얼굴이나 보러 온 거지. 얼굴은 충분히 본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줄 수 있지. 인정하긴 싫지만 많은 사람들이 레알의 승리를 점치고 있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 노출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만 저희라고 아스날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상이고 누가 부진한지 훤히 꿰뚫고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너무 압도적인 경기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만, 오히려 정보를 주러 왔더니 아무리 챔스의 지배자라 불리고 있으며 8강에선 더더욱 강해지는 레알이라지만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에 가깝지 않겠나? 스트라이커도 없는 마당에 홈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져버리면 대타용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어? 그렇다고 승리까지 양보할 순 없지만 이왕이면 비등비등한 경기를 위해 몇 가지 선물을 준비했지. 일단 저 은바페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비니시우스와 한바탕 싸울 예정입니다. 저희 둘의 사이가 좋지 못할수록 팀 전체의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나 역시 선발로 나오든 교체로 나오든 평소와 달리 탐욕적인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며 공격 전개 핵심 벨링엄도 형인 주드가 아닌 동생인 조브로 바꿔놓을 계획인데 중원을 이 정도로 망가뜨려 놓으면 그래도 한 골은 넣을 수 있지 않겠어? 이왕이면 은바페까지 동생으로 바꿔주면 좋겠으나 그 정도면 충분히 해볼만 하겠는걸? 외대고로 파티 라이스 3위들의 190cm의 메리노를 최전방에 세우고 세트피스 헤더골에 집중한다면 아무래도 역시 메리노가 원톱이겠죠. 발밑은 좀 투박하지만 공중볼은 그야말로 리그 최강이라 할 수 있으니 코너킥을 한 10번쯤 얻어내면 한 골은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스날의 코너킥은 다른 팀의 프리킥급이란 건 모르나? 일단 몇몇 선수들이 니어포스로 몰려가 수비들의 시야를 차단한 것 동시에 마갈량이스가 골키퍼를 방해하고 파포스 뒷공간에 장신 선수를 배치해 오픈된 공간에서 기술적인 헤더. 이게 제대로 들어맞으면 쿠르투아가 뭐야, 야신이어도 막기 힘든 정도라니까. 뭐 쿠르투아한테도 적당히 한 번 정도 먹혀주라고 지시하겠으며 그럼 결국 마무리는 거의 다 메리노에게 맡길 예정인가? 3미들 모두 슈팅이 좋은 선수관이 기습적인 중거리도 지시할 것이며, 아이 이건 정말 극비상인데 사카 녀석의 복귀전이 이번 경기가 될지도 모른다네. 아스날의 본체 부카요 사카의 복귀라면 레알도 좀 긴장을 해야겠지 말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다고 들었는데 100% 회복한 상태입니까? 뭐 100%까진 아니어도 두 번 지면 탈락인 챔스에서 마냥 아껴둘 순 없지 않겠나? 1차전부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전엔 반드시 출전시킬 예정이며, 유럽 최고라 불리는 세트피스 전술부터 에이스 사카의 복귀까지 이 정도면 우리가 패배했던 게 민망해질 정도인걸? 그래도 한번 내뱉은 말은 낙장 불입이라는 거 알지? 주드가 나오는지 조브가 나오는지 양보리치가 아닌 탐욕리치로 뛰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카가 복귀한다면 주드가 됐든 조브가 됐든 탈탈 털리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현폼 최고라 불리는 라야가 지키는 골문이라면 은바페고 비니시우스고 어디 뭐 한 골이나 넣을 수 있을런지. 그래도 너희 둘이 싸우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며, 근데 이거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보를 유출한 기분인데. 아이 뭐 그냥 기분 탓이지 않겠어? 아무튼 무려 19년 만에 만난 만큼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멋진 경기 부탁하며 미리 고마워 테타형. 내가 아스날 출신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우리 테타형이라는 거 알지? 뭐 나 역시 너라면 토트넘 고리표가 달려있어도 좋아하다 못해 존경하는 선수지만 아직 멋진 경기에 뭣도 못했는데 나한테 고마울 게 있나? 어차피 준결승은 레알이 올라갈 예정이니 그에 대한 감사 인사 아니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예의상 한번 여쭤보자면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앞으로 다가온 챔피언스리그 8강 아스날 대 레알 마드리드,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갈 거라고 보이십니까?